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TAT급 기출특강, 유형별 특강 실무 특강 들어갑니다. TAT는 전산세무 2급을 하고 나서 우리 전산세무 시험 끝나고 1, 2주 뒤에 보통 이제 2021년은 2주 뒤인데 보통 1, 2주 뒤에 있잖아요. 그 일주일 정도만 카페 특강을 들으시면 충분히 세무 2급에 이어 TAT까지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무 2급 TAT 2급 하다가 세무 2급 합격하는 건 힘들어요. 안 되지는 않지만 힘듭니다. 공부 분량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카페 안내하는 대로 세무 2급 먼저 다 들으시고 시험 보시고 1, 2주 동안 AT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AT 특강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으로 세무 2급 지식이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세무 2급의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AT 특징 AT는 유형이 완전 다릅니다. 시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갔다가는 물론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 가끔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가끔 천에 한 명,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설명 안 해도 혼자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설명해줘도 또 새로워. 오히려 더 어렵다고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AT는 시험 유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일단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백데이터 준비를 하고 갑시다. 물론 미리 알아서 깔으신 분, 또 AT 하신 분들은 알아서 하셨겠지만, 자, 혹시 안 되신 분들 위해서 일단 AT 프로그램, 도전 프로그램. 근데 TAT 2급 하는데 FAT 1급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 설마? 그런 분들은 갔다 오세요. FAT 1급부터 갔다 오셔야 돼요. 프로그램 깔고 이건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백데이터 카페에서 내려받습니다. 카페에서 내려받으면 G 파일이 나오는데 승질급해서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EXE 파일 누르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면 에러 납니다. 그럼 이거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풀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 나옵니다. 압축을 풀면 폴더 안에 실행 파일이 있어요. 그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어이구 이거 무섭게 나오죠? 무슨 뭐 바이러스 어쩌고인데 그게 아니고요. exe 파일을 내려받을 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옵고 여기서 실행을 누릅니다. 실행을 누르시고 압축 해제를 누르시고 요거 나오기 전에 여기서 간혹 가다가 잠깐요. 간혹 가다 여기서 덮어쓰기인가? 뭐 체크하고 다시 할 때가 있어요. 기존의 데이터가 한 번 이상 깔렸던 분들은 여기에 뭐더라? 덮어쓰기인가? 또 이름을 까먹었네. 어제 일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해요. 제가 뭐 있으면 그 덮어쓰기 체크하고 누르면 됩니다. 어쨌든 요건 됐고 다시 그러면은 어디 갔어? 이게 데이터들이 이제 컴퓨터에 깔렸어요. 근데 깔린 게 끝이 아니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봅니다. 잘 보세요. 더전 프로그램 열고요. 이해하고요. 뭐 스마트 A 그리고 I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냥 더전이라고 합시다. 그냥 스마트 A I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그냥 넘어가고 자, 여기서 FAT 1급, TAT 2급, TAT 2급이죠. 우리는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이 회사 코드에서 F2번 누르거나 여기 돋보기 확인을 누르셔가지고 여기에 뭐래도 있으면 뭔가 연습을 한 건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 가정할게. 일단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FAT 1급 참조하시면 되겠다. FAT 1급 첫 강의에 이거 설명드렸으니까 그때는 회사 등록 여기 회사 등록 들어가가지고 회사 등록 들어가서 그냥 아무데나 하나를 만들어요. 뭐 101번 여기 101번 아무데나 만든 거거든요. 101번 해가지고 회사 기수 1기든 2기든 아무거나 만들어. 그리고 닫고 나오면 여기서 누르면 아무데나가 떠요. 그럼 어쨌든 그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아무데나 만든 다음에 확인 눌러서 일단 로그인을 합니다. 일단 로그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회계로 들어가서 오른쪽 맨 밑에 백업 데이터 복구가 있어요. 여기 누르면 이 기존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일단 여기서 데이터 경로에 전주모가 나왔나 확인해 보세요. 안 돼 있으면 이거 선택을 눌러 가지고 내 컴퓨터 C, 로컬 디스크 C에서 더존 비즈원의 전준모라고 떠야 됩니다. 전준모 뜨고 확인 누르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뭐 회사 이름 저는 이거 FAT 1급 특강을 강의 찍은 게 그냥 있어서 이럴 바에 다 지울 걸 그랬나? 어쨌든 있어서 그랬는데 여기를 눌러 가지고 요거 동우산업 있죠? 요거부터 동우산업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거 복구하기를 누릅니다. 이제 동우산업부터 복구하기를 누릅니다. 이 상태에서 복구를 누르세요. 그리고 그냥 딴 거 누르지 말고 여기 그냥 이해 그러고 기다리시면 복구가 됩니다.
여기 중복, 성공 나오죠? 그럼 이거 귀찮아요. 한번 하나하나 다 해야 돼. 전산세무 이것 같은 경우 백데이터 한번 실행 딱 해서 그냥 F4번 회사 코드 재생성 한번 딱 누르면 쫙. 근데 이건 안 돼요. 안 되니까 하나하나 누르세요. 다시 복구 눌러요. 복구하기, 예, 그리고 기다리고. TAT는 데이터가 많아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 거 또 눌러가지고 설라문에, 예. 이거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2, 1, 3, 4까지 이거 다 하셔야 돼요. 이거. 자, 복구하기. 한 방에 하는 거 없은 게 그냥 하나하나 다 하세요. 다음 것도 복구하기. 이 밑에 있는 건 FAT 1급 했던 거니까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화면이 달라요 막 이러지 마시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2127에서 2134까지 이거를 쭉 하세요. 요게 AT는 그 전산세무처럼 그 연도를 변환하거나 데이터 변환 또 그 문제지에 그림이 많아서 이 변환 같은 게 어려워서 제가 조금 지났지만 지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요. 근데 유형 자체는 분석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만 잘 소화하시면 됩니다. 연도가 2018년이든 19년이든 21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문제 유형만 분석하면 됩니다. 자, 성공이 다 떴으면 된 겁니다. 이제 닫으시고 ESC. 자, 이제 전체 메뉴. 이 메뉴 FAT 1급 하셨으면 어느 정도 다 될 거고요. TAT 2급은 여기 서류가 좀 많아졌죠. 부가세 완투 쪽에 서류가 많아졌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FAT 1급을 안 하셨으면 FAT 1급 실무 특강도 듣고 오세요. 듣고 오세요. 듣고 오셔야 자금 관리라든가 세금 계산서 발급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설명 안 드립니다. 그냥 똑같은 유형의 문제는 최대 2번까지는 해드리는데 3번까지는 안 해드립니다. 특히 FAT 1급에서 다 하고 넘어왔을 부분. 우리는 급수별로 배울 게 다 다르잖아요. 맨 위에 것만 배우면 밑에 걸 자동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급수별로 배워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뭐 밑에 거 안 했는데 왜 위에서 설명 안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밑에 거부터 하고 오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급여라는 데가 있죠. 요거는 원천징수, 세무이급의 원천징수에 해당되는 것이고 먼저 회계로 갑니다. 회계 모듈로 와서 여기부터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이제 교재로 옵니다. 교재 오면 교재 6페이지에 거래자료 입력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기출문제 분석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회 출제된 거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금 주고받는 거, 선급금, 선수금, 퇴직연금 요거는 전산세무에는 안 나오는 거죠. AT에만 나오는 겁니다. 리스, 유형자산 매각, 그리고 요거 자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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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자금관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FAT 1급에서 배우신 분들은 자금관리 F3번, 자금관리 F3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나옵니다. 보다시피 유형자산 구입 어쩌고 저쩌고 영수증 수치명세서 요것도 전산세무에는 안 나옵니다. 경비 등 송금명세서 영수증 수치명세서 이런 것들은 AT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AT를 이렇게 특강 들으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정보보조금도 AT에서는 자주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가 쭉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본다고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이건 과거에 그랬을 뿐이다. 앞으로 물론 많이 나온 게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까지 한 번 나왔지만 내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참고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실무수행평가라고 돼 있죠. 실무수행평가. 그리고 참 이 제목이 거래자료 입력이었잖아요.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이 일반전표, 문제 2번이 메인매출전표죠. 이 TAT에서는 1번이 그냥 거래자료 입력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전표다, 메인매출전표다 안 나옵니다. 알아서 판단해야 돼. 여기 보시면 부가세랑 관련된 거래는 메인매출전표에, 없는 건 일반전표에 네가 알아서 입력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채무는 물론이고 예금 거래에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적어라. 이거는 뭐 FAT 1급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제조경비 500번대 FAT에서는 안 나오지만 TAT니까 이제 나올 때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FAT 1급까지는 상품 매출이지만 TAT부터는 드디어 제품 매출입니다. 제조업이에요. 자, 이제 주어진 프로세스 거래자료 입력해라. 그리고 항상 회사 코드를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기출 회차 여러 개를 놓고 유형별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요 데이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여기 로그인돼 있는 거를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지금 코드가 2134잖아요. 2134 엔터 쳐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메뉴에 안동상사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지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죠. 발행, 지급어음 발행, 전자어음이고
이거 번호 FAT 1급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004-2019-0202 여기까지가 연월일이고 그 다음 3355-7788 FAT에서는 1, 2, 3, 4, 5, 6, 7이더니 여기서는 3355네. 뭐 그렇다 치고 3300에 앞에가 지급기일, 만기일, 뒤에가 발행일, 거시기. 자, 요거를 잘 읽어야죠. 자료 설명하고 평가 문제 요구 미션이죠. 자료 설명 4월 2일 날 4월 2일은 여기 만기일이네. 자, 선형사업의 외상대금 지급을 위해 발행하였던 어음. 발행하였던 어음이니까 지급어음이지요. 만기가 되어서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됐대요.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시오. 자, 요구사항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개지가 아니라 두 가지죠. 자료 입력해라. 전표 입력하라는 얘기죠. 일반 전표. 두 번째는 자금 관련 정보 이용해서 어음 현황에 반영해라. 중요한 건 미션이 두 개입니다. 이거 다 수행했을 때 3점이야. 지사해라. FAT 1급 같은 경우는 4점이죠. 여기는 3점이야. TET잖아요. 이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FAT 2급 배운 사람 이거 설명이 필요 없을 건데 어쨌든 처음 나왔으니까 갑시다. 날짜 일반 전표 여기 있습니다. 열어서 0402 열어가지고 차변의 지급어음 252 그리고 거래처가 선영이었죠. 선영 산업이고 그리고 넘어가서 33 그리고 대변의 당좌예금에서 빠져나갔고 중요한 건 예금에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지요. 국민은행 당좌를 겁니다. 그리고 대차차익이 K랩 할 때 전산세무에서는 자동으로 입력 딱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내가 알아서 입력해야 돼요. 끝. 난 거 아니죠? 지급어음이 있는 줄로 올라갑니다. 지급어음이 있는 줄 커서는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그 줄로 올라온 다음에 F3 모르는 사람은 한 번만 얘기할게요. 기능모음의 자금관리가 여기 F3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그냥 지급어음 있는 줄에서 F3을 딱 누르면 밑으로 내려와서 결제 그리고 오른쪽에 어음번호 나오죠. 어음번호 나올 때는 F2번 눌러가지고 이 선형산업에 어음번호 있는 거 확인하고 탭 선택을 누르고 그리고 지금 전자어음이었고 발행일 만기일 다 입력돼 있죠. 끝난 거죠. 여기 결제라는 거와 어음번호만 불러오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1점인지 2점인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거까지는 뭔데 여기까지는 아마 2점일 거예요. 여기까지는 2점. 근데 그 와중에 분계가 틀렸다. 그럼 빵점. 거래처 안 적었다. 마이너스 1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상태에서 전체 메뉴로 갑니다. 전체 메뉴로 가서 아래쪽에 보면 지급어음 현황이 있어요. 지급어음 현황 나와서 만기일. 물론 은행별로 해도 되고 거래처별로 해도 되지만 그냥 이 만기일별로 가서 여기서 만기일이 문제가 2019 0402 그리고 뒤에도 똑같이 2019 0402 쳐도 되고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엔터 치면 어쨌든 나와요. 물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선형 거만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회가 되면 끝난 거예요. 뭐 할 거 없어요. 조회되면 끝. 그리고 ESC에서 나가면 됩니다. 끝나시고 드디어 3점 끝. 다음 문제는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자, 문제 2번은 또 뭐 되냐? 자, 우리 AT 시험은 거의 모든 문제 이렇게 뭐 카드 전표라든가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등등등의 증빙이 나옵니다. 적격 증빙에 2에 3점짜리 회사는 계속 같은 회사 거고 영수증 안동상사기야 안산부동산이고요.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48만 원이야. 4월 13일 날. 전산세무는 문제 나올 때 자료 설명은 아니지만 문제 나올 때 맨 앞에 날짜부터 박아놓고 시작하죠. 몇 월 며칠 박아놓고 시작하는데 AT는 없어요. 자료 설명만 쫙 나와 있지 날짜가 없어. 우리가 알아서 증빙해서 날짜를 확인해야 됩니다. 중개 수수료 48만 원. 아따 참말로. 그리고 밑에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찾으신 금액이니까 은행이 발행한 통장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볼 때 찾으신 금액은 돈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찾았다는 얘기는 인출했다는 얘기고 맡기신 금액은 예입시켰다는 얘기고 알아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자료. 본사 직원의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물 임차 빌렸어요. 간이과세자인 안산부동산에 의뢰해서 중개수수료 48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했대요. 건물을 임차하려고 중개사무소 가서 수수료 준 거야. 그리고 자료 1번은 공급자 정보. 공급자가 이 안산부동산 안산
올림픽에 안산 많이 나오죠. 안산 선수가 안산에 안 산다는데 안산에 사는 안산역 안산역장이 축하한다고 붙였다는데 그죠? 넘어가요. 해당 사업자는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대상자이다. 자료 2번은 중개수수료 계좌이체 내역이다. 은행정보 신한은행 거시기 나오고 자, 뭐 많이 써 있어. AT는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읽고 해석을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FAT 1급 하셨으면 뭐 충분히 숙달됐을 겁니다. 미션이 두 가지입니다. 자료 입력해라. 전표 입력해라. 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해라. 가봅시다. 자료 입력. 전표부터 갑니다. 일반 전표겠죠. 일반 전표로 가서 요거 입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전표 일반 전표 가서 날짜가 거시기 4월 13일이었지요. 그리고 AT는 좋은 점이 여기가 4월이면 뒤에가 대부분 4월 거야. 대부분. 5월, 6월 막 안 넘어가요. 대부분 4월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낸 거잖아요.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는데 국민은행 통장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48만 원 나갔죠. 그리고 사변에다가 수수료 비용 800번 떼겠지요. 831 수수료 비용. 그리고 넘어 방향키 엔터 치지 말고 방향키 제발 좀 이런 거 하나 요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격이 달라집니다. 자, 이래서 입력은 끝났지요. 입력은 일단 끝났지. 이것도 3점짜리인데 여기까지 무사히 요거 안 빠뜨리고 했으면 아마 1점, 2점, 1점?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뭐 정해진 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가 뭐더라? 요 미션이 두 가지였지.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잖아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 여기 이슈. 영수증 수치 명세서,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요거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고 자, 여기다가 해당 일자 2019-0413이었나? 다 우리가 쳐야 돼. 법인명이 안산, 부동산, 성명이 거시기, 김시현 이거 다 입력해야 돼 이렇게. 여기 입력하는 거니까 적어도 1점 내지 2점이겠죠? 사업자 번호도 거시기 124-60-33155 그리고 엔터 치면 사업자 번호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니까 빼기 이 하이픈 표시 안 해도 되는 거 아시죠? 뭔 소리가 모르면 회계이급부터 다시 하고 오세요. 거래 내용은 뭐 중개 수수료잖아요. 중개 수수료. 거래 금액은 480 플러스 엔터. 송금일자 2019-0413 은행 F2번 눌러서 국민은행. 국민은행 바로 보이네. 국민은행. 계좌번호. 아 참말로 계좌번호 있어요? 계좌번호. 아 문제 있잖아요. 문제 여기 있네. 여기 있네. 112 귀찮게. 이거 빼기는 표시해야 될걸요. 0321 빼기 1007. 왜 계좌번호는 은행마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이러고 끝난 거예요. 이러고 끝났어. 계정 코드는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안산부동산부터 쭉 입력해서 끝난 게요. 그리고 ESC에서 나오면서 저장 물어보면 당연히 저장해야 되겠지요. 끝. 이래가지고 입력부터 끝났습니다. 미션 두 가지에서 3점인데 1.5, 1.5, 1.2점, 2점, 1점 그것까지는 이분들 마음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거래처 누락. 감점 마이너스 1점.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또 뭐다냐? 이건 뭐야? 회사는 똑같고요. 유무형자산의 매각. 아 그리고 여기 제목이 써 있잖아요. 시험 문제 그대로입니다. 제가 바꾼 건 요거 번호 1, 2, 3번 요거만 바꿨고 이거 똑같아요.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요거는 이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이게 빨간색입니다. 지금 여기는 칼라인데 칼라가 아니야. 칼라가 아닌데 칼라야. 이상하죠? 어쨌든 이건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 세금계산서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이 있으면 빨간색은 매출자, 공급자고 파란색은 매입자, 공급받는 자입니다. 안동이 수정 중고자동차에다 발행을 한 거예요. 화물차를 팔았나 봐. 5월 31일 날 외상에 써 있네. 세금계산서는 발행하는 사람은 공급자잖아요. 매출자. 그러니까 여기는 미수금만 있어. 미지급금이라는 건 없어요. 매입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라 매출자가 발행하는 게 원칙이니까 미수금이라고만 써 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공급자면은 외상매출금이 되는 거고 공급받는 자면은 외상미수금 써 있어도 외상매입금이 되는 거지. 공급받는 자면. 그럼 내가 공급자냐 공급받는 자냐가 중요하지. 여기 왜 미지급금은 없어요. 이런 분들은 곤란한데요. 회계부터 다시 하셔야 돼. 그럼 자 자료 설명. 공장에서 사용하던 화물차를 매각하고 세금계산서 발급했시오. 대금은 외상으로 했대.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이 아니지요. 자동차를 팔아 쓴 게 제품 파는 게 아니지요. 이럴 때는 120번 미수금.
미수금 써야죠. 무엇이라고요? 미수금 써야 됩니다. 마우스를 하다 본 게 어쨌든 자 이제 요구사항 어머나 요구사항 미션이 세 가지야. 세 가지. 하나는 고정자산 등록에다 양도일자 입력해라. 두 번째는 양도일에 대한 감가상각비 일반전표 입력해라.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해서 메인 매출전표에 적어라. 전자입력으로. 오왔다. 3점인데 겨우 3점인데 어쨌든 해야죠. 까라면 까야지. 자, 미션 세 가지를 무사히 수행해야 3점입니다. 1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양도일자 입력하시오 그랬지요. 이거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 아마 계산기도 필요할걸요. 아마도. 자, 계산기 준비하시고. 없어요? 안 되는데. 파이팅. 자, 갑니다. 자, 우선 문제 미션 1번이 고정자산 등록인데 전체 메뉴 클릭해서 고정자산 등록을 간 다음에 화물차 팔았잖아요. 208. 모르는 사람은 F2번 차량 검색하세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화물차가 뜨고 양도일자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2019 0531 양도일자 입력하고요. 여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얼른 책에다 메모해 놓으세요. 문제지다가 시험장에는 시험지다 메모해야 돼. 2697916 메모해 놓으세요. 2697916 메모. 2697916 메모했죠? 메모했죠? 자, 미션 1번은 끝났슈. 요거 끝났슈. 닫아요. ESC. 두 번째는 양도일까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처리 일반전표에 하랬죠. 자, 5월 31일자 0531자 오늘까지 차변에 감가상각한 거 감가상각비 500번대 공장 거였잖아요. 500번대 감가상각비를 방금 메모했던 2697916 감가상각비 처리하고 대변에 감가누계 차량 플러스 1번 감가누계 209번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감가라고 쳐봐요. 감가라고 치면 여기서는 안 보여 봐요. 우리 K랩 할 때는 오른쪽에 계정 과목이 건물, 차량, 기계 뭐 있었죠. 여기는 없어. 그럼 몇 번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외워요. 그럴 때 또 센스. 여기다 차량을 쳐봐. 차량을 치면 208번인 거 나오네. 아하, 그럼 209번이구나.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지. 이 정도는. 미리 외워서 할 수 있는 센스가 최고고 그래도 차량이라도 검색해서 하는 거 다행이고 지금 아직도 모르겠어. 그럼 회계 2급부터 갔다 오세요. 실무를 쭉 하고 오세요. 아무리 급해도 기초가 없으면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자격증 없는 게 나아요. 자격증 없는데 말을 알아듣는 거랑 자격증 있는데 일을 못하는 거랑 요걸 누가 더 먹겠냐.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209번 딱 씁니다. 그래 놓고 2697916 딱 찍고 감가상각비 됐죠? 미션 3 양도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매각에 대한 잠깐만 그럼 감가상각 누계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야 돼. 전체 메뉴로 가서 합잔 열어볼까요? 합잔 열어서 05월자로 5월 말이니까 열어보면은 여기 차량 어디 갔니? 차량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참 찾기 힘드네. 차량 6천만 원이고 감가누계가 지금 26 그게 다였구나. 더 이상 없었구나. 감가상각 누계가 이게 다였네. 우리가 메모한 숫자 그거네 그냥. 그러면 그냥 닫아도 되겠네. 메모 따로 안 해도 되겠네. 그 숫자밖에 없어. 그럼 이제 메인 매출전표로 갑니다. 전체 메뉴에 메인 매출전표 여기 있어요.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0531자로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출과세 11번 품명은 화물차. 그리고 공급가액은 2,700에 팔았죠. 세금계산서에 있잖요. 세금계산서에. 그리고 거래처가 아까 뭐였지? 수정 자동차였고 전자 입력으로 하라고 써있죠. 전자 입력으로. 그럼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줘야 되겠죠. 이게 뭔 소린가 못 알아들으시면 회계 1급 실무부터 하고 오세요. 메인 매출전표. 그리고 제품 매출한 게 아니라 차량을 팔았으니까 차량으로 바꾸고 원가가 조금 아까 얼마였죠? 그건 메모했어야 되나? 6천이었잖아요. 뭐시라고요? 아까 합잔에서 05월자로 열었을 때, 참말로. 열었을 때 여기 차량 어디 갔어요? 차량. 차변에 6천이었는데, 요건 지금 입력해서 그래, 입력해서. 6천이었어, 6천 메모하세요, 6천. 지금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게 반영돼서 그래요. 6천이었어요. 6천에 279 이거였어요. 자, 닫고 6천으로 바꾸세요, 6천.
바꾸시고 차변에 차량 플러스 1번 209 요것이 다행히 아까 우리가 메모했던 26976 916인가? 2697 61 916 아이 참말로 916이죠? 숫자가 왜 이래? 이거 맞나? 아닌가? 잠깐만요. 2697 916에 2600 얼마였는데? 어머나 합산 다시 열어보자. 지금 입력해서 달라질 텐데 잠깐만요. 매일 매출 전표를 다시 열어서 요거를 일단 지우고 이거를 지워놓고 할게요. 지워놓고 다시 합산을 다시 열어볼게요. 숫자가 똑같아서 그건 줄 알았더니 천만 단위였던 것 같은데 05월자로 아니요. 그래놓고 여기 감가누계가 27이네. 어머나 아까 그게 반영돼서 2697이 아니라 27697 916이네. 참말로.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까 감가상각비는 26979 916이고 뒷자리가 똑같아서 같은 줄 알았어. 그러면은 자 다시 메모하세요. 감가상각 누계 총액이 27697 916 메모하세요. 27697 916. 참말로. 아까 감가상각비는 26979 916. 숫자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그죠? 자, 그럼 감가상각 누계 메모하세요. 27697 916 메모 되셨으면 이제 전표 입력 들어갑니다. 여기 차변에다가 이제 감가누계를 적고 27이구나. 27 697 916 힘들다. 메모했죠. 자, 그리고 차변에 이제 미수금 외상으로 팔았잖아요. 미수금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9700 그리고 대차 비교하니까 차변이 57 얼마고 대변이 6이 얼마. 대변이 크죠. 대변이 크니까 차변에 뭔가를 써야죠. 그 차변의 결론은 손해봤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차액은 여기 떠 있죠. 차액은 여기 떠 있죠. 지금 차량, 감루, 미수금, 부가세 이수금, 손실 뭐 잘못 적었나? 금액이 이상해? 금액이 뭐가 이상해요? 자, 5302 084인데 5302 084 이래가지고 대차합계 맞추면 끝나는데 뭘 빠뜨렸나? 차량을 팔고 자 여기 잠깐만요. 양도에 2,900 얼마 2,700에 파는 거 맞고 방법은 다 맞는데 지금 방법은 맞는데 금액 메모에는 숫자랑 뭐가 안 맞는데 메모에는 숫자랑 뭐가 안 맞아요. 잠깐만요. 고정자산 등록만 한번 확인해보고 고정자산 등록만 확인해보고요. 여기 화물차에 5천이었구나. 5자를 6자로 봤네. 5천이었네요. 5천이었네요. 아이 참말로 5천. 그리고 5천이었고 전년도 말까지가 2,500이었고 이번 연도에 200 얼마 해가지고 27 얼마가 됐던 거예요. 요거예요. 이게 5천이었네. 5천. 아이고 5천이었어요. 5천. 원가를 5천으로 바꾸세요. 원가를 5천으로 바꾸면 처분 손실도 이거 지워요. 처분 손실을 지워보면 차액이 다 됐다. 이거 차변 대변 보면 차변이 5,7 얼마고 대변이 5이니까 차변이 커요. 조그맣게 대변이 컸잖아요. 이게 6천이었으니까. 이제 5자 6자가 잘 안 보여. 제 눈이 노안이 와서. 예. 여기 그래서 차변이 크니까 이번에는 대변에다가 유형자산 처분 이익으로 그럼 이익은 여기 있네요. 4697 916 916 참말로 숫자들이 참 거시기해서 우리 전산세무 할 때는 뭐 15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916 이것까지 나오니까 어쨌든 됐어요. 자, 이제 최종 정리하자면 메모할 게 일단 첫 번째 감가상각비 26979 916 또 뭐 두 번째 메모할 건 감가상각 누계 27697 916 그리고 마지막 메모할 건 요거 하나입니다. 처분 이익이 나왔다. 처분이익 이거. 그래서 만약에 분계 확인할 때는 처분이익이 4697 916 나왔다. 그럼 맞은 거죠. 요게 맞았으면 다 맞은 거예요. 분계는 다 맞은 거지. 만약에 처분이익이 틀렸다 그러면 분계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메모할 거 세 가지. 감가상각비 26979 916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 27697 916 마지막 처분이익 그래서 4697 916 요 세 가지를 메모. 그죠? 이런 AT는 그래서 하나라도 이거 놓치면 그냥 점수가 하나하나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AT 유형 자체가 전산세무하고는 다르잖아요. 사실 진짜 실무는 이렇게 해야지. 진짜 실무가 고정자산 등록 확인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보통 우리 전산세무 시험에서는 그래서 5월 달에 매각했지만
단기분상각비는 되게 없는 걸로 무시하잖아요. 뭔 소리가 못 알아들으면 세무이급 갔다 오세요. 그래서 전산세무에서는 보통 단기분 감가상각비는 무시, 단기분 상각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나오지만 지금은 단기분 5월 달까지 260 얼마 이거를 고려하잖아요. 이게 정확한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세 가지만 메모 잘 하시면 됩니다. 더 가보죠. 다음 문제. 다음 문제는 자, 퇴직금 지급회 때 3점. 회사는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내역에서 구매팀에 김수연이 퇴사했고요. 퇴직급여가 2,600 얼마인데 세금 이렇게 떼어가지고 세금 이만큼 떼고 이거 준 거예요. 보통예금 기업은행 통장에서 돈이 540 얼마가 나간 거죠. 540 얼마가 인출된 거예요. 왜 500 얼마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자, 자료 설명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그럼 머릿속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떠올라야 되겠죠. 그 다음 김수현 퇴직금 중 2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지급됐고 나머지는 이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구매팀 직원 퇴직금 관련 자료이고 그 다음에 퇴직금을 보통예금 구좌에서 지급한 내역이다. 자료 입력하래. 미션은 간단해. 자료 입력하래. 날짜는 여기 있네요. 6월 30일자. 그래가지고 일반전표 어디 갔니? 일반전표에 날짜 6월 30일자로 자 퇴직금이 나간 건데 중요한 건 확정급여형. 그럼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이거 만만치 않아. 그리고 충당부채 얘기는 없죠. 문제 중에. 충당부채가 있었으면 차변에 충당부채도 없애줘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없으니까 만약에요. 합잔 열어볼게요. 아까 합잔 열어놨었지. 06월자로 열어볼까요?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나 봤더니 없어요. 없잖아요. 그 문제 아예 언급이 없었어. 그럼 고민할 필요는 없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차변이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급여인데 500번대냐 800번대냐인데 구매팀이야. 그럼 800번대겠죠. 800번대의 퇴직급여 806번을 줘야 되고요. 퇴직금 총액은 2600 261171010 숫자도 참 거시기에 그죠? 261171010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변인데 통장에서 나간 건 400 얼마 500 얼마 나갔잖아요. 그리고 2천만 원은 요구사항 2번, 자료 설명 2번에 2천만 원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에서 나갔다라고 써 있으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리고 은행이 삼성생명이었네. 삼성생명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예금에도 거래처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이 나갔고 나머지는 세금 떼고 나간 거죠. 또 세금 떼고 줬으니까 원천징수한 건 254 예수금도 적어야 되는데 잠깐 그럼 요거 두 개를 합산해야 돼. 계산기 눌러서 눌러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럼 이거 먼저 적어. 요거 먼저 적어. 요거부터 적으면 되지. 찾으신 금액부터. 그것도 요령입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해가지고 국민은행이었나? 기업은행이네. 기업은행이라고 써 있었죠. 기업은행 자료 2번에 기업은행 보통에서 나가요. 그리고 이 돈이 5497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차액이 있잖아요. 그 차액이 254 예수금이에요. 254 예수금 차액은 밑에 떠 있죠. 620 010 이렇게 되죠. 이 620 010이라는 금액은 요거 두 개 합쳤을 때 620 010이 나와야죠. 눌러봐요. 563 650 그리고 56360 더해보세요.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게 254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엄청 재밌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AT 할 때는 요 자료 설명과 요구사항을 잘 읽어보고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내용 자체의 난이도는 솔직히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퇴직연금 지급하는 거 어려운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이론을 안 한 거지. 회계 1급부터 우리가 해온 건데 회계 1급을 충분히 마스터하고 세무로 넘어오는 게 맞잖아요. 근데 회계도 안 해놓고 세무부터 해놓고 가끔 그런 분 있죠. 왜 이거 설명 안 해주냐. 회계 1급, 회계 2급짜리 심지어는 회계 2급에서 해오는 걸 세무 2급에서 물어보면 안 되지요. 급수가 괜히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대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배운 것까지 설명해 주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들어야지 이거 설명 안 해준다고 막 항의하고 그런 분이 계시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도 드리고 했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올라가는 게 정상인 거죠. 초, 중, 고 대학교로 가는 게 정상인데 나는 급하니까 대학부터 갈래요. 그럼 우리 10살짜리 아들내미도 대학부터 보낼까요? 이상하잖아요. 물론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가도 되겠지. 근데 안 되겠죠? 넘어가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회사 코드를 바꿔야 됩니다. 회사 코드 바꾸려면 여기서 여기 원래는 메뉴를 다 닫고 하는 건데 일단 놔둬봐요. 여기 회사 있는 곳에 클릭하면은 이게 떠요. 여기다 대고 회사 코드가 2133이니까 2133 엔터 쳐버리세요. 그러면 기존 메뉴를 종료하겠냐. 그리고 엔터 치면 돼요, 그냥. 그러면은 바뀌고 다시 회계를 눌러서 일로 오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무상증자래. 무상증자 3점짜리. 이사회 결의요. 무상증자건 그래놓고 무상증자 어쩌고 결의 승인 가결하였다 그래놓고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의 전입이고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날짜 6월 30일. 자, 밑에 보니까 울진산업은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무상증자하기로 결의했다. 자본 전입일이 문제 여기 써 있잖아요. 전입일 여기 써 있는 거 보고 적으래요. 날짜는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전산세무는 날짜를 박아놓고 시작하지만 여기는 내가 자료를 보고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자, 6월 30일자로 일반전표입니다. 일반전표로 가서 0630 그래놓고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했잖아요. 이 분계가 머릿속에서 돌아가야지. 뭔 소리요? 이러고 있으면 회계 1급부터 이론부터 듣고 오셔야 돼요. 회계 1급, 세무 2급도 아니야. 회계 1급부터 듣고 오셔야 됩니다. 차변의 이익준비금이 옵니다. 금액은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죠. 자본. 그리고 차액이 자동으로 입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아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K11 우리가 자동으로 입력되니까 엔터만 치면 끝나잖아요. 내가 안 돼. 이렇게. 그래서 자료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요까지 하고 쉰다 그랬죠? 쉬어야지 그럼. 요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나갈게요. 자, 이제 데이터 까는 거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같은 유형은 2번까지는 해드린다고 그랬죠. 자, 근데 아직은 뭐 같은 유형은 안 나왔는데 잠시 후부터 나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뭐가 있나 기대하시면서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